화요일 3부 데이터는 알고 있다. 두 분의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용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의 킥을 검색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설문조사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정치인 특별 사면을 두고 논란이 크죠.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지금껏 행사될 때마다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헌법상 대통령의 사면권 보장이 필요하다. 2.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 보장이 필요 없다. 3. 잘 모르겠다. 헌법에서 대통령 사면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1번,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 보장할 필요가 없다면 2번을, 잘 모르겠다면 3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곳은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나 스마트 라디오 미니고요. 미니는 공짜지만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모두 5분 뽑아서 치킨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눈 많이 맞으셨어요? 배 소장님? 저는 맞았습니다. 오늘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아가지고 예. 우리 뉴스 하이킥 오는 길에 네. 이게 상암동에 눈이 막 눈발이 날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올 땐 안 와서 제가 좀 아쉬웠는데. 네, 네. 근데 올해는 가을이 너무 짧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네. 네. 근데 눈이 오니까 또 기분이 약간 좋아지더라고요. 아, 예. 눈이 와요. 네, 눈을 좋아하는 어린이 같은 저희들은 뭐 기분이 좋지만 사실 눈 네.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네. 특히 퇴근길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피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짚어보실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최근 한 3주 가까이 상승세였거든요. 네.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는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입니다. 5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네. 38.4%로 직전 조사보다 0.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아하. 사실 뭐 큰 변화는 아니니까 네. 거의 뭐 제자리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상승세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부정평가는 58.8%로 나타났고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네. 전화 면접 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6일부터 이제 8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예.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그러니까 리얼미터보다는 하루 적은 이 목요일까지만 실시된 조사거든요. 지난주에.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이 5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갤럽 조사가 지난주 목요일 실시돼서 발표될 때까지는 지지율이 상승세였는데 네. 하루 더 금요일까지 실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0.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한 그 지지율의 어떤 주춤 하락, 예.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이유를? 뭐 상상 피로감 같아요. 왜냐하면 화물 연대파업으로 이제 상상을 했다지만 네. 법과 원칙이었지만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그래서 영국의 마그릿 대처 여사와 같은 이 총리와 같은 일종의 대처 효과다 그랬었는데 화물 연대파업은 일단 이제 일단락 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위원장은 지금 이봉주 위원장은 계속 또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데 또 다른 이슈가 등장을 한 거죠. 이상민 장관. 아하. 이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또 중도층이나 추가적으로 MZ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지지율을 보시면은 두 개의 등고선이 있어요. 지지율 등고선이. 예. 전화면접 조사는 조금 낮고 이제 ARS 조사는 좀 높은데 이제 네. 이게 약간 의사 지지율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느 게 가짜 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중간쯤에 있을 텐데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걸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선이 더 지지율이라.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선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거를 갖다가 이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지지세가 조금 꺾인 거는 물론 이제 이 미디어 트리뷴이 5일 동안 조사하는데 한 번은 40%까지 갔지만 네. 다시 꺾인 거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았다.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를 보면은 부정평가 1위가 독선적, 일방적, 소통을 안 한다. 이게 9%, 네. 경제 민생을 안 챙긴다 9%, 경험자질 부족 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뭐 외교 랠리나 또 뭐 화물연대 파업이나 이런 거 이제 월드컵까지 해서 대통령이 뭔가 이제 좀 대통령으로서 이제 좀 감을 잡았다. 그리고 뭔가 좀 태도를 이제 바꾸려나 이런 네. 기대가 살짝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뭐 계속적인 뭐 그 당내 상황 또 그 친윤계만 계속 불러서 뭐 관저 식사 정치하는 이런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네. 아직은 안 바뀌었구나. 그래서 요 지지세가 살짝 꺾인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종의 오르막길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지지율은 마냥 올라가지는 않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보수층은 어느 정도 결집이 됐고, 그럼 그 이유는 중도층이나 MZ 세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중도층이나 MZ 세대를 하기 위해서는 경통이 필요하거든요. 경제, 예. 또 통합. 통합. 그러니까 또 예산안 통과되는 모습을 보면 좀 더 중재를 하고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한번 찾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간저로 사부 요인을 부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보는 겁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통합을 위해서 뭐 검찰 수사는 수사인 거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네. 민생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협의를 하는구나. 참 통 크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말 통합과 또 경제를 또 중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럴 때 점수가 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미디어 트리뷴과 리얼미터 조사는 보수가 거의 네. 70% 육박할 정도로 4.6%포인트 가장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근데 부정평가는 또 중도층에서 3.0%포인트 상승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일의 전환이 없으면 이건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은영 소장께서도 중도층을 포섭해서 국정동력 지지율을 좀 얻으려면 역시 통합과 그렇습니다. 경제 집중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 그 배 소장님은 경미화를 찾으시면서 이제 미래와 경제를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통합, 뭔가 불러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네. 특히나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예. 때일수록 더 따뜻하고 뭔가 포용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스타일의 변화란 말씀 주셨습니다. 배 소장님은 정답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정답이 실제로 네. 실행 가능한가? 스타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쉽지는 않은데 네. 저는 오바마 대통령도 원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런데 뼈를 깎는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과연 백인이 주류인 미국에서 흑인이 나를 받아들이게 되냐. 네. 정말 데이비드 엑슬로드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매일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은 해낸 거죠. 그 오바마 네. 케어 때 공화당 의원들도 한 명 한 명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죠. 전화를 하는 그 모습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전화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화당 의원 그 살고 있는 근처로 가서 햄버거도 같이 먹는 겁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예. 예. 햄버거 얼마나 또 맛있습니까? 먹는 거 얘기할 땐 배 소장님 얼굴이 막 네. 미소가 온 얼굴에 만연합니다. 네, 그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또다시 불거진 이슈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국회에서 이제 처리가 됐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기존의 입장 그대로 고수를 했죠. 진상 명확히 가려진 이후에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그 사실상 거부 반응을 보였는데 이은영 소장님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네, 빅데이터 분석했는데 분석 기간은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했고요. 분석 툴은 썸트렌드를 이용했습니다. 예. 일단 해임 건의안이 언급량이 11,226건이었어요. 예,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던 이후 12월 11일 날 4,967건으로 언급량이 가장 높았고요. 네. 연관어로는 역시 이상민 장관, 국회 민주당 이런 것들이 나와서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에 연관어가 높은 순위로 올라왔습니다. 긍부정어, 감성어를 보면 부정어가 87%, 긍정 비중이 10.7%여서 네. 여전히 부정 감성어가 높은데 이거는 이제 여야 간의 대립 상황 그리고 또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 건의안을 네. 만약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 이후에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아직 공식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어떻습니까? 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및 이어지는 파동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아하. 그런 발목 현상에
이 이상민 장관이 놓여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을 뭐 어느 정도 진상 유명은 사실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된 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뭐 사퇴를 할 건지 아니면 사퇴를 안 할 건지 예. 안 할 거면 왜 안 하는지 어허. 이걸 사실은 국민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모든 뭐 책임은 내가 지고 가겠다든지 일체 그런 이제 설명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의 요추는 설명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꼬치꼬치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줘야 음흠. 국민들이 함께 이제 동행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저도 그게 안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에 가장 이 걸림돌이 되는 역시 이제 이상민 장관의 거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연관어로 나오는 게 이상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지금 사안의 중심은 이상민 장관 거치에 모여져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도 오늘 말씀하신 게 이제 진상을 가린 후에 뭔가를 판단하겠다. 이거는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시간 끌기 또는 실무자선만 처벌하고 끝내겠다 이렇게 읽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국회 국정의 가장 큰 현안인 국정조사도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그 제대로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여당 의원들은 사퇴하고 그렇죠. 그리고 새해 예산안도 사실 이 안건과 맞아요. 다 연결돼 엇물리면 있어요.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하. 사실 일각에서 이거 탄핵소추안,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검토할 때 개각이 꼭 있을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개각 대상으로 삼으면 이건 정말 또 그냥 무의미한 행동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개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기우였군요. 네. 근데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 새 예산안과 관련된. 지금 이 새 예산안도 같은 기간 같은 분석툴로 분석을 했는데요. 언급량이 11,263건.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안은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았는데 이게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런지 다 10,000건대가 넘는 언급량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연관어로는 역시 국회, 민주당, 예산정부, 이상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연관어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 긍정 감성어는 15.9%밖에 안 되고 부정 감성어가 78.8%. 부정 감성어들로는 뭐 참사, 큰 문제, 삭감, 난항, 비판, 발목 잡다 이런 경제 위기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아까 그 보신 그 해임 건의안 이거보다는 그 부정 평가가 조금 낮긴 해도 어쨌든 부정 평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빅데이터 분석상으로만 보면요. 네네. 배종찬 소장님. 예. 사실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는 줄곧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또 너무 늦었다. 네. 그런데 빅데이터 상으로만 보자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 강화하면 오히려 더 여론상으로는 유리하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 참 데이터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 이상민 장관의 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여론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높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것을 이제 견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도 있지만 네. 지지율로는 또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보다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더 높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론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데 네. 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도 있고 또 민생을 좀 더 예산안도 좀 더 민생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네. 부각을 하는 그런 또 민주당의 국회 다수당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장관은 이상민 장관대로 두고 좀 더 예산안에 대해서 민생 이런 게 있지 않냐. 우리는 민생 3종 세트로 가겠다. 네. 이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더 지지율을 얻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가 있죠. 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은데 왜 민주당 쪽으로는 반사이익이 안 걸까?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유일 수 있거나 원인일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 좀 더 민생을 공격적으로 하면 보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상민 장관 관련된 논란과 이슈는 대통령 지지율을 정체시키거나 깎아먹는 요인은 되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신데 네. 이은영 소장님도 같이 보십니까? 좀 약간 그런 감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이 예산안 관련해서도 그 초부자 감세라는 이제 어떤 전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예.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그 효과적으로 대국민 설득이나 설명이나 이런 것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유튜브 반응에서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의 그 중재안과 관련해서 반응은 좀 안 좋았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가요? 뭐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 속에서 그 본인들의 어떤 그 좀 서민 감세, 서민을 위한 정책을 쥐고 있으면서도 이걸 충분히 지금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반사이익을 지금 못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물론 이제 더 사실 예산안 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느끼는 것은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일 네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부요인 어제 관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 중재 당부하기도 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계속 늦어질 경우에 예. 여당은 야당 탓, 야당은 여당 탓 계속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더 불리하게 될까요? 집권 여당이 부담스럽죠. 물론 이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이 있긴 합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국회 다수당과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수사받는 건 수사받는 것이고 예. 검찰에 의혹이 있는 건 의혹이 있는 것이고 네.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와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예산안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또 협력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회로 가서 가감하게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다른 이야기 할 게 뭐 있습니까? 예산안 협조해달라.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대통령이 직접 와서 국회에서 협력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사실 이런 통큰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아하. 사실 그 대통령실에서 아마 그 사부요인 관저만찬 그게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관저만찬 속에서 아마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이 가이드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또 지적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만찬 사부요인 만찬에서 이게 취재가 안 됐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거 민주당이 이 부분을 좀 항의를 하거나 어쨌든 예산안은 야당이 합의를 처리를 해줘야 되는 사안인데 네. 이런 포인트들을 지금 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어 스태핑을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도 다 하는 소통이었다면 네. 지금은 또 너무 소통이 없는 거죠. 일단 관저로 들어가 버리면 알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사회 이슈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태원 12구 참사일 텐데요. 유가족들께서 협의회 구성하셨고 계속 기자회견도 하시고 읍소도 하고 계신데 국회 국정조사는 표류하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이 소장님? 빅데이터 상에서는 어떻게 네, 나타납니까? 국정조사라는 키워드로 같은 기간 같은 툴로 지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언급량이 이것도 1,301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일주일 동안 분석한 것 치고는 지금 이 세 개 예산안, 해임건의안, 국조가 다 10,000건이 넘는 비슷하네요. 예, 언급량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도 지금 연관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1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동돼 있다. 이상민 장관 예. 거치와 볼 수 있고 부정어는 89.6%, 긍정어는 9.5%여서 이 감성어로는 참사 하나가 제일 크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국조를 반드시 좀 해서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성역 없는 그런 국조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워낙 지금 예산안 통과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3주조차 못하는 그런 국정조사 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게요. 저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게 왜냐하면 국정조사마저 제대로 못하면 계속해서 유가족들의 한은 또 아픔은 남을 수밖에 없고 네. 이건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도 부담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연장하고 1월 말까지라도 제대로 국정조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하고 마무리를 짓고 진상규명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친윤 쪽에서는 이 국조를 아예 합의하면 안 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게요. 지금 특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사퇴는 했어도 보이콧까지는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여론 흐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기 전에 지금 수싸움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2024년에 총선 이슈도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무시할 수 없다면
뭐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집권여당은 더 적극적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유족들을 만나서라도 맞아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에 대한 해결할 것에 대한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뭐 정파적인 사안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요. 국민 많은 분께 희생되신 참사니까요. 절대로 정쟁 속에 휘말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데이터는 알고 있다. 배종찬 소장, 이은영 소장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이죠.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대통령 사면권 거론될 때마다 논란이 많은데요. 이은영 소장님, 빅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특별 사면으로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같은 툴로 했습니다. 언급량은 887건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10,000건에 비하면 관심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김경수와 이명박 두 개 이름으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김경수로 할 때 언급량이 947건, 이명박으로 할 때 139건. 그래서 관심은 지금 김경수 지사 사면권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것 같고요. 네. 그 연관어로는 역시 이제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윤석열 이런 순으로 나왔고요. 예. 긍부정어 감성어는 부정이 66.3%, 긍정이 32.3%가 나왔습니다. 특별이라는 감성어가 가장 크게 긍정적인 이름으로 나오긴 했지만 대부분 뭐 비판, 우려, 음주운전 뭐 이런 단어들, 이의 신청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사면권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지금껏 행사될 때마다 사실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8대2로 사면권 보장이 필요 없다고 보는 청취자분들이 많네요. 그러시군요. 네, 17번님 1번 필요하다. 정권 교체 시 대통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4209번님 2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는 사면이잖아요. 네. 정말 필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6989님께서도 사면 필요 없다. 늘 보면 정치인 재벌 사면을 하면서 덤으로 일반 국민 일부 포함하는 게 꼴보기 싫습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네. 9277님 사면 싫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7289님은 사면 필요 없다. 실정법에 따라 처리가 원칙이다. 여야 보수 진보랄 것도 없이 집권층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사면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말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물론 이제 뉴스아이킥 청취자분들의 뭐 반응이긴 하지만 네.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특히나 법 앞에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감이 많으신데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번에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네. 왜 때만 되면 정치인들 사면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거, 아하.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현 정부에도 친위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미룰 수 없다, 뭐 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여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그것도 분명히 명분이 있는 일인지 네. 뭐 이제 다른 이유가 있겠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또 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뭐 사실상 형집행 정지가 된 상태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이은영 소장님은요? 이게 이제 과거 여론조사에서 가장 좀 변화된 흐름이 이 사면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네. 예전에는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존중해주는 흐름이었어요. 정치인 사면을 하더라도. 근데 네. 최근에는 고유 권한이지만 남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인보다는 경제인 사면 또는 민생 사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쪽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법 앞에 평등 원칙 좀 네.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는 알고 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